안녕하세요. 박철우 강사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강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네마스터라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앱은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도 성능이 좋은 그러한 앱이거든요.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앱인데 오늘 제가 아주 기초부터 좀 응용 기능까지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자,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키네마스터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키네마스터 앱에 대한 설명 이미지가 이제 보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다 넘겨주시면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키네마스터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무료 버전에서 만들어진 영상에는 키네마스터 로고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 로고를 빼기 위해서는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유료 버전에 대한 안내가 한번 또 뜰 수 있어요. 상단에 X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지금 저처럼 동일한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새로 만들기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는 걸 먼저 열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볼게요. 새 프로젝트라는 이제 화면으로 이제 넘어오고요. 현재 화면 비율이 가장 먼저 보이고 있는데 화면을 아래로 좀 내리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라는 거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영상 편집을 다 안 끝내도 되신다는 얘기예요. 작업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시면 잠깐 그대로 둬도 그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작업한 곳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프로젝트 이름을 알아야만 그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따로 입력을 안 하시면 오늘 날짜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을 꼭 적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테스트 실습 이렇게 그냥 한번 텍스트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화면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16대 9가 좀 무난한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기 좋으라고 세로 영상이나 정사각형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비율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할 영상의 비율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 또 틱톡 이런 데서는 세로 비율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9대 16 이런 비율로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6대 9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제 사진 배치, 사진 길이, 장면 전환 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진 배치는 화면 채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한 화면 비율하고 맞지 않는 사진을 가져올 경우에 여백이 보이면 좀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화면 채우기가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사진 길이는 영상은 길이가 있지만 사진은 길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가져올 때 몇 초로 가져올 거냐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5초로 기본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장면 전환 길이도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프로젝트에 사용한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를 기기에서 지우면 더 이상 편집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불러오는 사진 동영상을 내 사진첩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원본을 지우시면 이 프로젝트에 불러온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편집이 끝날 때까지는 그 원본을 사진첩에 있는 그 위치 그대로 두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젝트 블록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과정이거든요. 프로젝트는 이 작업 과정 자체를 누군가에게 이제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백업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영상은 하나로 만들어진 영상을 갖고는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단위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키네마스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이고요. 아이폰은 지금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을 한번 누르고 빠져나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화면처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아까 미디어 브라우저가 열려 있었지? 안드로이드 폰은, 그죠?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차피 처음 프로젝트를 열면 미디어 브라우저부터 열어야 돼요. 미디어 브라우저는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오는 그 화면인데, 사진 동영상 없이 자막이나 음악이나 뭐 다른 어떤 개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 동영상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 브라우저를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모두 다 동일하게 미디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미디어 브라우저로 보이실 거고, 아이폰은 사진과 비디오 탭이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면 사진, 동영상이면 비디오 탭을 누르셔서 찾으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진첩에 있는 앨범별로 정렬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사진첩에 어느 앨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신 사진 영상은 카메라라는 앨범이 이렇게 있고요. 뭐 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영상은 또 카카오톡 앨범이 있으실 거고, 뭐 다운로드 앨범 같은 것도 웹상에서 뭔가 내가 다운로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그 앨범 안으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사진첩을 앨범 그 순으로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디 앨범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앨범을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사진, 영상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섞여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상단 쪽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진만 모아서 볼 수 있고 동영상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현재 기본 설정은 사진, 동영상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두 번째 영상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 길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한번 미리 재생을 해볼 수 있고요. 길게 누르지 않고 그냥 가볍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이 아래 공간으로 이 클립을 가져오게 되는데, 뭐 클립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사진 클립, 영상 클립, 나중에 뭐 자막 클립, 음악 클립,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립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동영상 클립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고 싶으면 또 클릭. 또 추가가 됐죠. 아래로. 또 가져오고 싶은 게 있으면 클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내가 클릭한 순서대로 추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순서에 맞춰서 불러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제 앨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앞에 화살표를 누르고 나오셔서 다른 앨범에 있는 것도 이제 불러오고 싶으시면 또 다른 앨범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러오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을 클릭 하시면 아래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를 하셨으면요,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누르고 한번 나와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불러온 사진의 영상들을 쭉 이렇게 손가락으로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구간을 옮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영상은 내가 필요가 없는 건데 타임라인으로 잘못 불러왔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아래 타임라인 쪽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가볍게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 편에 중앙 쪽에 보시면 휴지통이 보이세요. 휴지통. 휴지통을 클릭을 하시면 그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영상이나 사진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 잘못 불러올 수 있잖아요. 뭐 편집하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휴지통으로 지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아래 이 타임라인, 아래 공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타임라인 공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 클릭. 그죠? 네.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가 다시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타임라인에 빈 곳을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빈 곳을 누르면 또 해제가 됩니다. 선택하고 빈 곳 눌러서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네. 언제든지 이제 선택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순서를 만약에 좀 옮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 지금 요거는 영상이고 요거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을 맨 앞으로 옮기고 싶다. 지금은 두 번째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 사진을 꾹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시면 살짝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 옆으로 쓱 가셔서 손을 띄시면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죠. 뭐 멀리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불러올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 그럴 때는 아까 우리 미디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해온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추가로 불러올 때도 미디어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사진 동영상 몇 개를 불러온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가져올 때는요. 그 타임라인 중앙에 보시면은 빨간색 선 하나 보이시죠? 그 선을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플레이 헤드. 플레이 헤드를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추가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다 불러오고 싶으면 이 사이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이를 안 맞추셔도 돼요. 가까운 쪽으로 추가가 되니까 뭐 이 정도에다 맞춰놔도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미디어를 눌러서 필요한 거를 또 추가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으면 그 사이로 지금 추가가 되었죠.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 내가 지금 영상 하나를 추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디어로 다 사진 동영상을 불러올 수 있고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해서 휴지통으로 지우시면 되고 순서를 바꿀 때는 꾹 잡고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서 손을 뗀다. 요거까지 이제 아시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불러오기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하고 싶은 사진 동영상을 순서대로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열을 하고 나서 이제 길이감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항상 있거든요. 재생 버튼, 재생하고 멈추고. 그러면 재생을 하면 이제 이 왼쪽 상단 쪽에 큰 화면으로 지금 미리 보기 화면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보면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감을 보셔야 돼요. 사진은 구간별로 막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진은 이 길이감을 보시면 되고 동영상은 길이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간을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진과 동영상의 좀 다른 점인데 일단 사진 같은 경우 이건 사진이거든요. 사진 아까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 4.5초로 가져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 재생을 한번 해봤을 때 이 사진이 이거 4.5초 너무 길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이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끝부분 노란색이 좀 두껍거든요. 그 노란색 두꺼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더 길게 보이게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진 길이 조정하는 거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진을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으로 쭉 편집하는 경우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사진은 좀 길게 보여줘야 되고 이 사진은 좀 짧게 보여줘야 되고 다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진 한 장이 몇 초가 적절하냐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네, 이 사진별로 정보의 양이 다르고 내가 어느 정도 보여줄지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요. 영상도 동일하게 앞부분하고 뒷부분 노란색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지금 이제 앞부분을 조절을 하면 앞부분이 지금 잘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끝부분도 이렇게 이제 뒷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되면 정확하게 잘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재생을 하다가요. 쭉 보는 거예요. 보다가 뭔가 여기서부터 장면을 딱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장면을 쓰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 위치가 바로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지점부터 쓰고 싶다는 얘기니까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위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가위 버튼 누르시고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하면 왼쪽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지점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가위 버튼을 이용해서 자르는 게 정확하게 잘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재생을 해보다가
나 딱 여기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선택을 해봤을 때 지금 플레이해드릴 기준으로 뒷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영상을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위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오른쪽을 트림을 하시면 오른쪽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위로 잘라냈어도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끝부분이든 앞부분이든 다시 살려낼 수도 있어요. 잘랐던 거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르는 방식이 두 가지죠. 앞부분이나 뒷부분 잡고 조절하는 거 또는 가위 버튼으로 잘라내는 거. 그렇죠? 자, 만약에 중간을 잘라낸다. 중간을 잘라낼 때는 반드시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뭐 소리가 있는 영상일 경우에는 소리를 듣고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단어를 말한 부분을 좀 잘라내고 싶다 하시면 그 부분을 정확히 찾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박수를 쳤는데 이 박수를 친 동작만큼만 영상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자, 박수를 치려고 손을 들었으니까 손을 들기 전부터 잘라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니까 가위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을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만 자를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분할을 누르는 거예요. 분할을 하면 여기서 클립이 하나였던 클립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이동을 해서 자, 박수를 치고 손을 내리는 동작까지 보고 여기까지를 이제 없애는 거죠. 자, 선택해서 가위 버튼 누르고 여기서는 왼쪽 트림을 하시면 돼요. 왼쪽 트림. 왜냐면 앞부분에서 아까 이제 없앨 부분의 시작점을 한번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을 트림을 해도 딱 거기까지만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의 지금 중간 부분을 지금 잘라낸 거예요. 그렇죠? 자, 잘라냈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 그 박수 친 부분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다시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찾아서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클립과 클립 사이마다 이 플러스 버튼이 보이고 있어요.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은 장면 전환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는 버튼인데 그와 동시에 클립과 클립을 구분하는 어떤 그 구분점이라고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지금 다른 클립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플러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플러스를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장면 전환이라는 메뉴로 진입이 됩니다. 플러스는 그 클립과 클립 사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가. 그래서 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각 플러스별로 누르면서 필요한 지점에 어떤 장면 전환 효과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장면 전환 효과가 없음이니까 그냥 이전 장면 끝나면 다음 장면으로 바로 툭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대표적인 어떤 장면 전환 효과, 대표 장면 전환 효과의 겹침이라는 걸 한번 줘보면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될 때 겹치면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효과들은 별로 쓰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런 거 촌스럽거든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겹침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과해요. 장면 전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이게 과하게 들어가면 이게 영상 편집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런 효과를 잘못 쓰면 영상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고 이제 오히려 초보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가게 모양 버튼, 상점 모양의 버튼 있죠? 그 버튼 누르시면 이 키네마스터 스토어, 에셋 스토어라는 이 곳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는 키네마스터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소스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굉장히 많은 장면 전환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번 보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플레이도 해볼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자, 필름 슬라이드 쇼라는 장면 전환 이제 메뉴를 제가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럼 들어왔죠. 필름 슬라이드 쇼 누르고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위기에 맞게 영상 어떤 컨셉에 맞게 쓰시면 굉장히 이제 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어설프게 그냥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서 쓰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장면 전환 효과를 알아봤고요. 자, 영상일 경우에는 사진에는 없지만 영상에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클립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볼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아이콘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볼륨 버튼 눌러보시면 맨 왼쪽에 100이라고 돼 있는 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거를 높이면은 소리가 커지는 거고 내리면은 소리가 낮아지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바로 음소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장면을 쓰고 싶은데 소리는 안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음소거를 시켜버리시면 돼요. 예,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소리가 그러면 어느 상황에 소리를 높이고 줄여야 될까? 이 기준을 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 볼륨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좀 작아져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영상 자체의 볼륨만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이 볼륨 바가 보여져요. 그쵸? 이 볼륨 바는 내 스마트폰 볼륨 상태와는 상관없이 영상 자체의 볼륨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중간 정도 왔다 갔다 하게끔 중간에 흰 선 하나 보이시죠? 그 선을 왔다 갔다 하게끔 맞춰주시면 적절한 볼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운드는 제일 마지막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 중간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볼륨이면 아주 듣기 편안한 그 영상의 어떤 사운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운드도. 어떤 부분은 막 소리가 작았다가 어떤 부분은 컸다가 이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듣기 편안한 수준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새 프로젝트 생성할 때 그 화면 채우기로 설정을 해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다 보면 이 사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재생할 때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을 때는 자, 사진을 선택하셔서요. 선택하셔서 메뉴 중에 가위 옆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쵸? 가위 옆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펜 앤 줌이라는 메뉴로 들어와요. 그러면 시작 위치랑 끝 위치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시작 위치 한번 눌러보시고 끝 위치 한번 눌러보면 똑같아요. 그쵸? 장면이. 시작 위치랑 끝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장면이 지금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작 위치랑 끝 위치가 다르면 점점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끝 위치를 그럼 선택을 해놓고 제가 이 큰 화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조금 확대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시작 위치, 끝 위치 달라졌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체크하고 나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사진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해가 되시나요? 시작 위치에서부터 끝 위치로 점점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도 한번 해보면 자, 펜은 좀 들어가서 시작 위치를 이번에는 확대된 상태에서 끝 위치 이렇게 이제 더 멀어지게끔 한다.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의 움직임을 줄 수 있고요. 요거는 영상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내가 멈춰서 찍었는데 이걸 점점 좀 확대, 줌인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끝 위치를 그러면 좀 약간 확대를 하시면 이것도 점점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쓰면 이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확대를 많이 하면 해상도가 또 떨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다르게 주실 때 이렇게 여백이 보이게 설정하시면 보기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여백이 보이지는 않게 이런 식으로 여백 보이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좀 꽉 찬 상태에서 장면을 꽉 채운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한 번에 전체 화면에 맞게 그냥 딱 조정하는 방법은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딱 맞춰줍니다. 원래 크기 한번 보여주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전체로 딱 채워주고. 예. 그러니까 펜앤줌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다르게 해서 사진을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사진의 크기만 조정을 하고 싶다. 지금도 이제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 쪽에 무슨 검은 물체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여기. 그죠? 그거를 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화면으로 일단 맞춰 놓으시고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왼쪽에 여백이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화면 채워놓은 상태에서 확대를 살짝 하시면 되겠죠. 확대를 하시면 그 부분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작 위치만 지금 조정을 한 거잖아요. 시작 위치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시작 위치와 끝 위치 사이에 보면 같게 해주는 표시 있죠. 그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시작 위치랑 끝 위치랑 같아지면서 크기만 조정이 된 거고 사진은 재생을 해도 움직이지가 않게 시작 위치랑 끝 위치가 같아졌으니까 크기를 조절하거나 움직이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효과를 주고 싶으실 때는 펜앤줌 효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자, 영상일 경우에는 선택을 해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좀 중요한 기능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키네마스터를 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속도, 속도 메뉴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속도는 1이지만 이거를 숫자를 높이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죠? 낮추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속도 조정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시간을 짧게 한다고 해서 속도를 빠르게 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중간중간 구간을 잘라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전체를 만약에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할 때는 속도 조정을 좀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속도를 빠르게 돌리면 막 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막 산만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속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좌우가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회전 미러링이라는 메뉴가 다 들어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그 미러링 메뉴 중에 좌우를 뒤집는 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다시 좌우를 뒤집으시면 돼요. 무슨 뭐 제품 리뷰를 할 때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이걸 가져갈 때 보면 이 전면 카메라로 했을 때 좌우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서 글자가 막 뒤집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편집할 때 다시 좌우를 뒤집으면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필터나 조정이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이 색 보정을 조금 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한번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진과 영상에 대한 메뉴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음악을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음악은 이 영상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음악을 좀 활용하신다면 영상의 퀄리티가 이제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디어를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실 거고, 뭐 본인이 만드는 영상을 뭐 온라인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어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쓰시면은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크리에이터로서 항상 그 저작권에 대한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작권 없는 음악을 활용하시는 게 문제의 소지를 좀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키네마스터에서는 저작권 무료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오디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어디서부터 음악을 넣을 건지. 그래서 지금 저처럼 맨 앞에다가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맞춰 놓으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음악이 나오는 거고, 나는 첫 장면 나오고 나서부터 음악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위치로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맞춰 놓고 음악을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처음부터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디오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오디오 브라우저로 진입을 하고요. 이 음악이라는 지금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이 음악이 없으시죠? 이거는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그 스토어 버튼, 아까 우리 그 장면 전환 효과에서도 이 스토어로 진입했었죠. 그래서 스토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키네마스터가 제공해주는 음악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나는 재즈 쪽으로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이제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제목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그 음악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영어로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장르라던가 스타일, 뭐 음악의 길이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앞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아, 요런 느낌 아닌데. 그러면 또 다른 음악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음악 길이도 한번 보시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마음에 든다. Good Vibes. 이 음악을 한번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자, 설치가 되었다라고 뜨죠. 설치됨. 그럼 상단에 X 버튼 누르고 나와서, 자, Good Vibes. 여기 있네요. 요거 음악을 딱 선택을 하시면 재생을 한번 해줘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플러스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상단에 X 버튼 누르고 나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면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분위기가 이제 확 뭐가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한번 이렇게 꼭 한번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음악하고 이제 영상의 소리랑 겹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볼륨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이 목소리를, 음악 소리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제가
이 목소리 있는 데다가 음악을 넣어봤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악 소리를 선택을 해서 음악의 볼륨 메뉴는 따로 있어요. 아까 영상의 볼륨 메뉴 따로 있고 음악의 볼륨 메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륨 들어가서 이걸 잡고 또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는 줄여놓고 나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셔야 되고 조금 더 줄여야겠는데 그럼 또 줄이고 또 다시 확인해보고 이거 확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악의 구간을 좀 바꾸고 싶다. 음악의 구간. 나는 이 앞부분의 간주 부분 음악을 다 잘라버리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음악의 이 부분부터 쓰고 싶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그럼 앞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메뉴 중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가위 버튼이 또 있어요. 가위 버튼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뭐든지 필요 없는 구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하면 음악도 앞부분을 지금 잘라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체크하고 나와서 보면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의 이제 앞부분 간주 부분이 이제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른 부분이. 그런데 음악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음악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음악을 꾹 붙잡고 끌고 오시면 돼요. 꾹 붙잡고 끌고 오시면 위치를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악 클립의 앞부분을 제가 잘라내 버렸고 그 음악 클립을 이제 앞으로 끌고 와서 재생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르는 거랑 이동하는 거랑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넣었는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선택해서 왼쪽에 이제 삭제 버튼 누르고 없앤 다음에 다시 그러면 오디오 눌러서 새로운 음악 추가하시면 되겠죠. 예, 언제든지 뭐 넣었던 거를 빼고 싶으면은 다시 하시면 되고 지금 왼쪽 편에 보면은 위에서 두 개 버튼 전 단계, 앞 단계 이런 버튼이 있으니까 뭔가 지금 했던 동작을 취소하고 싶으면 얼른 전 단계로 가시면 되고 다시 앞 단계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 넣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이제 음악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음악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이 음악 현재 있는 음악은 여기까지만 나오게 할 거니까 가위 버튼 누르고 오른쪽을 트림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음악을 오디오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음악이 너무 뚝 끝나고 다시 시작이 되다 보면 이게 좀 거기서 흐름이 뚝 끊길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주 물 흐르듯이 편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앞에 끝나는 음악을 끝부분을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예. 요런 거는 어디서 하냐면 요 메뉴 있어요. 요 메뉴. 예. 상세 볼륨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 개구리 얼굴처럼 생긴 그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상세 볼륨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음악이 이제 그 볼륨이 꺾이는 지점에다가 요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고 요 끝점으로 와서 이 볼륨을 0으로 이렇게 줄이면 어때요? 볼륨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100으로 오다가 음악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굉장히 지금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꺾이는 지점에서 포인트를 하나 찍고 또 이동을 해서 그 지점에다 포인트를 찍고 이제 볼륨을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간에 만약에 음악의 중간 부분만 잠깐 소리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부분에다가 기준점 하나 찍고 조금 이동해서 요거를 50%로 내리고 다시 50으로 그럼 유지가 되는 지점까지 여기까지가 50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50으로 맞춰주고요. 앞에 50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100으로 키워주면 이런 식으로 볼륨 그래프가 100으로 가다가 50으로 줄었다가 다시 100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볼륨의 부분 어떤 볼륨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세 볼륨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 볼륨이 꺾이는 지점에 기준점을 찍고 항상 내가 다 컨트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두 개씩 찍어주는 경우 왜 그러냐면 점점 줄어들어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을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좀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작점, 음악의 시작점과 끝점은 항상 100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100으로 유지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50으로 줄였다가 50으로 유지가 쭉 되다가 다시 100으로 올리고 끝날 때 쭉 가다가 0으로 떨어지고 이런 꺾이는 지점,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마다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되고 아래 두 개의 화살표가 포인트만 찾아다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으로 와서 만약에 이 포인트를 찍은 지점이 잘못됐다 하시면 이 포인트를 빼주는 버튼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다시 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주고 다시 제대로 구간을 잡아서 다시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세 볼륨. 조금 어떻게 보면은 초급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 무조건 그냥 높이고 낮추고 볼륨 조정만 갖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상세 볼륨 메뉴를 쓰시면 된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기능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 넣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막. 레이어에 이제 텍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누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어느 지점, 딱 어느 타이밍에 자막이 나올 건지.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만약 했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말이 나오고 나서 자막이 나오면 안 되고 아니라는 말이 나올 때쯤에서 자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할 때쯤에 여기서 딱 자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레이드를 맞춰 놓고 레이어에 텍스트를 눌러서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써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썼어요. 그러면 화면 중앙에 이제 글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글자를 붙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크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화살표를 잡고 느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느렸다 줄였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랑 크기를 좀 맞추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써놓고 보니까 안녕하십니까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키보드 모양으로 가서 안녕하십니까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바꾸시면 되고 색깔은 여기 하얀색 버튼이 있는데 너무 좀 이런 원색 계열은 안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좀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흰색 아니면 여기 이제 파스텔 톤 한 요 정도 선은 이제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끔 뭐 그냥 흰색으로 둬도 잘 보이면 흰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했을 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살짝 뒤에가 좀 너무 밝다 보니까 메뉴를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윤곽선 그림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윤곽선을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에 이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글자가 눈에 확 띄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두께가 기본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한 조금 이렇게 두께를 얇게 해주시는 게 좀 보기가 좋고요. 또는 그림자를 적용해주면 이것도 역시 이 글자 뒤에 그림자가 들어감으로써 글자를 좀 더 부각을 시켜주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색 이런 걸 또 체크해주면 이렇게 아예 뒤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서 이런 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단 자막으로 들어갈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많이 쓰죠. 상황에 맞게 이것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요. 글자 크기가 생각보다 좀 작게 들어가셔도 돼요. 이게 작은 화면으로 우리가 편집하다 보니까 글자를 좀 크게 넣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너무 클 필요 없어요. 한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글자를 좀 작게 줄여놓은 상태에서는 이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꼭 그 글자를 정확하게 안 잡아도 다른 곳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움직여도 글자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글자를 잡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주변을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으실 때 너무 끝쪽에 이렇게 배치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끝에다 배치하지 마시고 항상 요 정도 아무리 모서리에 둔다고 해도 요 정도 여백은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이 영상을 봐도 잘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 정렬 같은 경우 이렇게 가이드선이 뜨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추시면 되고 자, 서체는 반드시 좀 바꿔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 서체가 그냥 고딕체, 그냥 딱딱한 고딕체거든요. 그래서 AA라고 돼 있는 걸 누르고 들어가셔서 저처럼 요 한국어가 있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다른 서체들은 한글에 적용해봤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에 또 스토어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한국어라는 요 목록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한글 전용 서체들이 또 제공이 되고요. 저작권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서체들이에요. 이런 게 또 키네마스터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 누르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설치가 돼요. 그쵸? 그러면 상단에 X 버튼 누르고 나와 보시면 이제 한국어 목록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폰트 명이 이 영어로 좀 표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글자 모양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요걸로 하고 싶다 선택하시고 X 누르고 나가시면 어때요? 글자체 지금 바뀌었죠. 글자체 적용이 되니까 서체는 절대 기본 서체로 두지 마시고 꼭 변경을 좀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의 어떤 컨셉에 분위기에 맞게끔 폰트를 좀 써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막에 이제 시작점 아까 이제 맞췄는데 시작점도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앞부분 잡고 이렇게 시작점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끝나는 지점, 자막이 사라지는 지점도 요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한 지점에 나와야 되고 정확한 지점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 아셨죠? 그리고 나오고 사라질 때 지금 이제 그냥 띡 나왔다가 띡 사라지는데 요것도 좀 내가 어떤 부드럽게 좀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글자가 나올 때 어떤 효과를 주는 게 이 인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고요. 페이드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은 이제 글자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둘 다 줬거든요. 인 애니메이션 페이드로 나왔다가 사라질 때 오른쪽으로 밀기 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무조건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느낌을 내가 주고 싶을 때만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글자를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에 이제 텍스트를 눌러서 또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글자체나 이런 것들 스타일이 다시 초기화되다 보니까 나는 아까 이제 이 앞선 자막처럼 똑같이 스타일을 좀 맞추고 싶은데 이걸 일일이 맞추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렇죠? 요거를 좀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앞에 스타일을 이미 맞춰놓은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메뉴 중에 쭉 내리시면 전체 적용하기라는 게 있어요. 전체 적용하시면 한 방에 다른 서체들, 다른 글자들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 스타일이 그대로 복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똑같은 성격의 자막들을 이제 스타일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손쉽게. 근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적용이 돼버리니까 나는 좀 다른 성격의 어떤 요 위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런 자막도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복사가 돼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체 적용하기라는 기능보다 요런 방법도 있어요. 글자를 선택하셔서요. 왼쪽 상단에 점점점 메뉴가 있고 거기에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같은 구간에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중 하나를 꾹 잡고 둘 중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죠? 꾹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만 바꿔주는 거죠. 이 키보드 모양 눌러서 내용만 바꿔주시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글자 내용만 바꾸는 방법이죠. 이런 기능도 조금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 자막 작업 하실 때 좀 통일감 있게 넣는 게 좋은데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추는 그런 수고를 좀 더실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맨 앞에 나는 자막만 먼저 넣고 싶다. 자막만. 근데 지금 맨 앞에다가는 자막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어야만 그 밑에 자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미디어를 누르셔서 이미지 에셋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위에 이미지 에셋 눌러보시면 단색 배경이나 이런 이제 타이틀 백그라운드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검은색 이미지를 하나 넣으세요. 뭐 다른 색을 넣으셔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어의 텍스트로 글자를 넣는 거죠. 타이틀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적으면 이렇게 이제 뒤에 검은색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마치 자막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 뭐 글자만 보여주면서 끝내주고 싶을 때는 끝에다가 검은색 이미지 하나 넣고 글자 넣고 중간중간에 뭐 막을 나누는 자막을 넣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아주 필요한 기능은 제가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부가적인 몇 가지 기능들은 좀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녹음. 녹음은 이 키네마스터 앱 안에서 바로 목소리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르기 전에 먼저 어느 부분에 녹음이 필요한지. 자, 이 부분에서 녹음이 필요한 거면 이 부분에다 플레이헤드를 두고 녹음 버튼 눌러서 시작 누르면
그대로 지금 제 목소리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면을 보면서 녹음을 할 수 있겠죠. 끝나면 정지. 그러면 요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녹음을 한 거는. 그럼 요것도 이제 볼륨 버튼이 따로 있고, 볼륨 조정하시면 되고, 상세 볼륨도 있고요. 상세 볼륨은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클립에 다 상세 볼륨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가위 버튼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녹음을 쭉 했는데 중간에 어느 부분만 녹음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잘못됐다. 그러시면 그 부분만 가위로 또 잘라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만 녹음을 없애고 싶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녹음 클립이었던 거에서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냈더니 거기가 지금 이제 뚫려버렸죠.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 뒤에 있는 녹음 클립을 붙잡고 앞으로 또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끝나자마자 딱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타임라인을 두 손가락으로 쭉 벌리시면 이렇게 쭉 벌릴 수가 있어요. 벌려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를 눌렀을 때 이제 다른 메뉴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레이어의 미디어, 요거는요. 밖에 있는 미디어는 이제 사진 동영상 가져오는 거고 이것도 역시 사진 동영상 가져오는 건데 요거는 이미 불러온 사진 동영상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 영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 크기 조절해 가지고 자료화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의 미디어, 그렇죠? 요 기능을 좀 잘 쓰시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PIP라고 하거든요. Picture in Picture, 장면 속의 장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구간에만 맞춰서 여기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트림을 해서 요만큼만 이렇게 자료화면처럼 쓰실 수도 있고 크기를 키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장면을 꽉 채울 수도 있어요. 꽉. 예.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인터뷰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사람 얼굴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하는 거에 맞춰서 자료화면 같은 게 이제 완전히 장면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인터뷰한 영상을 미디어로 넣어놓고 거기에 레이어의 미디어로 이제 그 자료화면 같은 거를 넣어서 크기를 확 키워서 전체 화면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능 자체는 쉬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레이어의 미디어도 좀 언급을 드렸고 레이어의 효과 같은 경우는 뭐 모자이크나 흐릿하게 해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요 스토어에 가시면 또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예,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의 스티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예, 그래서 기본 이런 스티커도 있고 예, 이런 게 재밌는 스티커도 있고 이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스토어에 가면 굉장히 많은 또 스티커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 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소스들과 효과 같은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스토어를 좀 들어가셔서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손글씨 기능도 뭐 요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뭐 글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는데 펜이 없으면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필 모양 누르시면 뭐 도형도 넣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완전히 똑바른 이런 도형도 넣을 수 있고 색깔 바꿀 수 있고 그죠? 색깔 바꿔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또 기능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뭐 지우고 싶으면 지우개로 싹 지우시면 되고 네. 그 지우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또 선택해서 그냥 휴지통으로 지우셔도 되고 네. 이게 이제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편집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효율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게 이 키네마스터라는 앱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보시면요.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오디오라는 그 메뉴 안에 오디오 페이드 인, 오디오 페이드 아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상의 제일 처음에서 소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커지게끔 오디오 페이드 아웃은 끝날 때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버튼만 한 번씩만 체크해 주면
처음 시작할 때도 안정적으로 소리가 들어가고 끝날 때도 안정적으로 끝나는 이런 효과를 이제 한 번에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동영상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쓰세요. 오디오도 만약에 그냥 음악이 자연스럽게 잘 끝났으면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근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페이드 아웃은 꼭 쓰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을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주면 처음 시작할 때 블랙에서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블랙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니까 더 시작하는 느낌하고 끝나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누르고 나가보시면 이제 홈으로 나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작업하던 게 혹시 날아간다? 절대 날아가지 않죠. 제가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배터리가 나가더라도 다시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해 보시면 제가 아까 테스트 실습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 프로젝트 저장된 거 보이시죠? 내 프로젝트에. 그거 누르고 그냥 들어가시면 원래 아까 하던 대로 이어서 편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혹시 날아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집이 다 끝났다라고 칠게요. 다 끝나서 이제 이 영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죠. 사진첩으로 내보내기. 그럴 때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 설정되어 있는 FHD 1080p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30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따르시면 무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조절바가 있는데요. 요것도 최대로 높여주는 게 베스트예요. 해상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예상 크기가 나와요. 지금 약 193메가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이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파일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일 크기가 좀 부담이 된다. 나는 저장 공간이 늘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낮춰서 한 중간 정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런 게 난 상관없다. 무조건 난 해상도가 중요하다 하시면 최대로 놓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사진첩으로 이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지금 그 유료 버전 안내가 또 한번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건너뛰기를 하시면 무료 버전에서도 얼마든지 내보내기는 가능한데 이 로고가 달려서 나온다 그랬죠. 무료 버전에서는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빼시려면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지만 제가 또 키네마스터에서 인증해주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0일 동안 유료 버전을 써볼 수 있는 코드를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전달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전달 받으셔서 그 코드 등록하시면 30일 동안은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 로고가 달리면 보기 싫잖아요. 내가 만드는 영상에. 그쵸? 그래서 한번 유료 버전으로 만들어서 해보시면 저처럼 뭐 그런 거 유료 버전 안내 없이 바로 그냥 저장이 되실 겁니다. 자, 저장이 다 되면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파일명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자, 저장이 된 거예요. 갤러리로 가보면 이제 앨범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키네마스터라는 앨범.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게 키네마스터라는 앨범 안에 자동으로 내보내기 한 영상이 저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중간중간 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으로 내 자료들을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편집을 좀 해보시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영상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에 맞춰서 한번 키네마스터로 멋진 편집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츠투루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키네마스터에 대한 어떤 꿀팁들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꿀팁 같은 것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또 제 채널에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뭐 이왕이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 또 좋은 기회에 직접 또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미디어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박철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